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지 궁금한데요. 요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죠. 트렌드 코리아 공동저자인 권정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올해 소비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맘때만 되면 많이들, 그리고 사실 연말부터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올해 트렌드예요. 이 네. 트렌드 코리아 꼭 한번 사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 됐는데, 트렌드를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만들어내는 걸 트렌드 집계를 어떤 식으로 일단 하시나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내내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또 전문가들을 또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카드사 빅데이터나 아니면 소셜 빅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아주 긴 시간 동안 집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꼽아주신 거예요. 네.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실종. 네.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사실 평균이 실종됐다라는 게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네. 의미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양극화라든지 조금 심각한 키워드로 많이 받아들이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아. 말씀도 드립니다. 네. 물론 이 사회 구조가 계속 양극화되거나 뭔가 한 곳으로 쏠려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N극화라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각자의 지향성이 다 존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개성이 좀 존중받는, 개성이 더 두각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지침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정말 자기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네. 시사점을 던집니다. 네, 모두가 좋아하는 걸 판매하기보다는 어떤 특정층을 겨냥해서 판매하는 데 또 집중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 문화와 관련한 키워드도 있더라고요. 오피스 빅뱅.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일단 딱 오피스라는 말을 들으면 사무실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무 일하는 형태 아니면 사무 공간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나의 일에서 찾는 의미는 뭐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조직 문화도 변화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노동 시장이라는 이런 큰 사이즈에 있어서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뜻에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컫는 이제 빅뱅이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 사실 그 재택근무나 그 근무 장소에 대한 변화가 코로나19 때 단기적으로 많이들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그걸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어떤 회사에서는 뭐 재택근무를 계속 한다거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좀 영향이 잔존하고 있고요. 한번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네. 우리가 꼭 그렇게 사무실에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필요는 없었구나라는 뭔가 생각을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있나 보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항상 뭐 트렌드를 읽을 때 MZ세대들의 움직임을 많이 읽잖아요. 네. 그래서 뭐 X세대, Y세대, 뭐 M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Y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X세대, Y세대, 그다음에 뭐 Z, G세대까지는 왔는데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서요? 네, 다음 세대는 그렇습니다. 뭡니까? 네, X, Y, Z로 이 알파벳이 끝나서요. 네.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새로운 알파벳으로 알파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 세대는 보통 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주로 이제 초등학생인 친구들이 알파 세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 알파 세대들
특징은 뭔가요? 201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스마트폰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경험이 굉장히 남다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를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수업을 받는다든지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딱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던 우리가 코로나 세대라고도 부르는 친구들이죠. 그러네요. 딱 그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모바일을 접해서 네. 어릴 때부터 이걸 봤는데 네. 또 본의 아니게 코로나 세대에 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니까 네. 코로나 때도 바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대면하기보다는 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디지털적인 또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젊은 세대에게 인간관계가 인덱스 관계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네. 인덱스, 어떤 목차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희가 이 인간관계를 인덱스 관계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원래 이때 인간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뭐 중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대학교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정해진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냥 소수의 이 관계들과 깊이 있게 친목을 쌓아가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SNS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트위터 하면서 각각을 생각해 보면 그 각각의 플랫폼마다 다 다른 성격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맺기도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바뀌었지만 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그냥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사귀게 되었으니 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계 맺기의 관리까지도 전략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마치 목차를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인덱싱 하는 게 필요해진다라고 해서 인덱스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밀도보다는 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데 더 주목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 넓게 다양하게 사귀면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지어서 이 사람과는 이런 관계, 이 사람은 또 이런 관계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만나는 걸 보면 또 자칫 보면 또 정없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또 현상이구나 싶은 것이 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졌었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또 다양해진 취향을 지원하는 그러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좀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인덱스 관계까지 키워드 짚어봤고요. 다음 주요 키워드가 체리 슈머예요. 우리가 네. 컨슈머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체리가 여기에 붙었네요. 네, 맞습니다. 체리 슈머라는 그 이름은 체리 피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체리 피커라는 뜻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 한 조각이 있으면 위에 체리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체리만 뭔가 쏙 빼먹고 싶은 생각이 그쵸. 들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은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어야 이제 체리가 내 거가 되는데 체리 피커는 정말 그 체리만 쏙 빼먹는 그러한 알맹이면 똑 따먹는. 네, 맞습니다. 그런 얌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체리 피커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체리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체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황이 찾아오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 그 알짜배기 효용 그것만 갖고 싶어 하는 이런 걸 좀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체리 슈머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가장 효율적인 금액이나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체리 슈머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까를 궁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폭등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도 주목할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체리 슈머도 이러한 불황의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소비자들이기도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정말 아껴서 필요한 것만 쓰려고 하니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뉴 디맨드다.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 디맨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건 정말 꼭 사야 되네,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표현이 디깅 모멘텀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떤 맞습니다. 뜻이죠? 디깅이라는 게 이렇게 땅을 판다 그쵸. 뭐 이런 의미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는 정말 나만의 보석을 찾아서 채굴을 하듯이 깊이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정말 깊이 있는 소비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이렇게 불황이 찾아오는 사회에서 경제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이는 만큼 조금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은 뉴 디맨드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것 같고 소비자들은 체리 슈머 그리고 디깅 모멘텀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이외에 다른 키워드 있으시면 하나 꼽아 주실까요? 네. 저희 키워드 나머지 또 있는 것들 재밌는 것이 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네버랜드라고 하면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곳이죠. 그쵸. 그래서 정말 나이 들지 않고 어린 꿈과 아이처럼 희망의 나라. 네, 맞습니다. 모험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요. 네. 마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네버랜드처럼 사람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정말 젊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모습을 담은 것이 이제 네버랜드 신드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좀 그런 나라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꼽히는 건가요? 바란다기보다도 네. 이미 살고 있는 어떤 양태가 굉장히 젊게 사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뭐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즐기는 어떤 여가 생활 같은 것들도 패턴이 약간 요즘 그런 네, 흐름이 그렇다. 맞습니다. 나이에 비해 더 젊어 보이게 산다. 그런 흐름이 요즘 보인다라는 거군요. 네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인구 구조와 결합이 되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다 첫 단어만 꼽아서 정리를 하신 게 래빗 점프인 거죠. 네. 이게 올해 키워드. 래빗 점프의 뜻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네요. 예, 네. 올해요 이제. 올해가 토끼 해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불황이 온다, 뭐 이렇게 좀 암울한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잘 준비를 한다면 마치 토끼가 펄쩍 이렇게 점프를 하듯이 잘 넘어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런 도약의 메시지를 담아서 래빗 점프로 표제어를 정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토끼처럼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